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LG 엔솔보다도 8월에는 이 주식을 먼저 보세요. 세계 최초, 국내 유일해요. 여러분들께서 8월 시장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장의 이슈들 중에서 국내 대표하는 대형주들보다도 더 높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영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2차 전지, 로봇, AI 산업에 대한 총정리집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장의 핵심적인 산업의 핵심적인 이슈들을 정리해 놓은 정리집이고요. 그 핵심적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하반기에 시장에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해당 리포트는 제가 20페이지가량으로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하시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제가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집중하셔서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그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삼성전자나 LG 엔솔보다도 먼저 주목해야 되는 8월의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을 제가 항상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미중 무역 분쟁이죠. 그 중에서 현재 중국이 앨런에 어느 정도의 휴전을 제의한 이유에 대해서 뉴스로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봉쇄 조치를 시작한 지 벌써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슬슬 중국의 반도체 교역액에 대해서 큰 폭으로 감소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1월부터 5월 동안 수출액과 수입액이 작년 22년도 1월에서 5월 동안의 수출액과 수입액을 비교했을 때 수출액은 19%, 수입액은 30% 감소를 했고요.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다른 나라의 업체들에 비해서 중국이 인건비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렴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남에도 미국이 앞으로 중국을 계속해서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과 완성품이 중국에서 나왔다고 했을 때 이 중국산 제품을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에 중국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이 희귀광물 수출을 제한을 해서 미국을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일본이 한국 반도체 원료 수출을 제한했을 때 당시를 기억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체 개발을 해버린다던가 아니면은 수입처를 대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일본 기업이 타격을 입었죠. 마찬가지로 중국의 희귀광물 수출 제한은 제한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중국 기업들에 대한 피해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타격이 거의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이 반도체에 대한 타격이 없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더 오히려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번에 첨단 4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에서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고객사를 새롭게 확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해당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디자인하우스 업체의 설계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4나노 공정에서
양산이 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4나노 같은 경우에는 TSMC에 대한 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70%에서 80%고요. 삼성전자가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LG 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상당히 높은데 SK온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낮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과 뭐 공장을 합작 공장을 짓는 것도 갈라섰다 이런 내용들도 나왔었잖아요. 그만큼 수율이 상당히 중요한데 삼성전자가 이 50%로 추정됐던 수율이 현재 75% 수준까지, 즉 TSMC와 비슷한 수준까지 수율을 올리는데 성공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해당 반도체 업체의 물량을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번 수주 외에도 5나노 공정에서 의미 있는 물량을 따내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술력이 따라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반도체에 대한 고객사가 새롭게 계속적으로 확보되고 있다는 것은 가격 경쟁력에서도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인데 여기를 정부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예타 원희룡 사업기간 2년 단축이라는 기사가 지난 6월에 나왔죠. 반도체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면서 정부가 착공 이후 7년가량 소요되는 부지조선공사 사업기간을 5년으로 단축시키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구축이 시급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된다고 했을 때 엄청난 일자리와 엄청난 GDP에 대한 증가량이 나올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반도체라는 게 끊기면 안 되잖아요. 24시간 돌아가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에 따르면은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가동을 위해서는 2030년도까지 0.4 기가와트시에 대한 전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5개의 생산 라인을 가동하는 2042년도에는 7기가와트시 이상의 전력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에 대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더 갈까 안 갈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산업이 있죠. 바로 원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차 에너지위원회를 통해서 신규 원전 건설 추진 사실을 공식화합니다. 이창양 장관은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전 등으로 공급 여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전 3호기, 4호기 건설 재개 및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난 원전을 안전평가를 거쳐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오기는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현행 10차 전기보는 2036년도까지 원전 비중을 34.6%로 제시를 했고요. 11차 전기본 마련을 해서 자체 발전량에서 원전 비중을 더 올리겠다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원전에 대한 중요성은 기존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전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됐던 것도 건설 재개하고 원래는 이제 원전에 대한 운영 허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평가를 통해서 이거는 안전하다, 더 운영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원전을 계속 운영해 왔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2015년도 신한울 3호기, 4호기 이후에 9년 만에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당연히 거기에 따른 건설사들이 화색이 돈다라는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뛰어드는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뭐 현대, 대우, 삼성 등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기업들이 신생 조직들을 신설을 했고요. 신규 원전은 당연히 시공에 대한 경험이 풍부함,
뭐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런 대기업들이 주도하겠지만 여기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거기에 따른 관련된 업종들의 산업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당장 이게 완공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냐?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냐 할 수 있겠지만 신규 원전에 앞서서 조만간 발주가 예상되는 신한울 3호기와 4호기를 두고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시장의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라는 게 현재 평가입니다. 자, 근데 지금 오늘까지 방금 전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신한울 3호기, 4호기도 그렇고 신규 원전 추진도 그렇고 다 국내죠. 근데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원전을 수출하면서 엄청난 실적을 쌓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국내 89개에 대한 기업과 기관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13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을 동행을 합니다. 얘네가 폴란드가 유럽과 맞닿아 있는 지리적 이점과 저렴한 인건비 등을 이유로 향후 앞으로의 시장에서 뭐 방산, 배터리를 중심으로 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 국가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새로 발표한 국가입니다. 오는 2033년 원전 1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연전을 6기를 도입한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폴란드가 대표적으로 석탄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석탄 화력 발전소를 철거하고 원전을 설치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국가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폴란드도 그렇고 대다수의 국가들이 원전에 대한 투자가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재생에너지 분명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냐?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2050년도 기준에서 50%를 차지한다고 하지 않았냐? 왜 자꾸 원전이 시장에서 주목받는 거냐? 물어볼 수 있겠죠. 미래에 2050년에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가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하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의 기술력으로는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재생에너지를 발전할 수 있는 국가마다의 조건이 다 다릅니다. 즉, 이 에너지를 뽑아내는 기술력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태양광. 지금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에 대한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크죠. 근데 발전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일조량이 많았던 지난 4월에 태양광 발전량은 전체 전력 수요의 40%에 육박을 했습니다. 자, 태양광의 재생에너지를 우선 구매한다는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전 출력을 낮추고 태양광 전기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원전에 대한 발전을 출력을 더 늘려서 에너지에 대한 가격을 낮출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태양광 전기를 우선적으로 매입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한전이 태양광 발전 업체에게 전기를 사들이는 구매 단가가 킬로와트 시당 171원으로 42원에 불과한 원전의 발전 단가에 비해서 4배나 비싼 금액입니다. 미래 산업의 발전으로 전기의 사용량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의 한계로 인해서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단순히 이러한 발전 단가가 더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전기차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기차에 대한 충전 요금이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문제는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공공전기 충전소의 급속 충전기 충전 요금은 1kW 시당 324.4원으로 2020년 6월 173.8원이었던 충전요금 대비해서 80% 거의 2배 가까이 금액이 상승을 했습니다. 전기차 업계는 조만간 킬로와트 시당 400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가정, 산업용 전기 요금이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서 40%가량 오르는 등
전기요금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의 보급 속도가 지금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2030년도, 2035년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내연기관 차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 가속화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기름을 넣을 때 유류세를 이용해서 세금을 충당을 하죠. 근데 전기차 충전 금액 속에 포함되어야 될 세금들이 하나 둘씩 포함된다고 하면은 에너지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애초에 이 에너지 단가 자체를 내려버리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로 작용될 것이다라고 현재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너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2차 전기,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챗 GPT,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챗 GPT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 알고리즘 훈련에 사용하는 딥러닝 방식에는 막대한 양의 전력이 소모가 되고요. 챗 GPT 학습에는 1.287기가와트시의 전기가 소모가 됩니다. 이게 상용화가 되기 전에 훈련 과정에서만 쓴 전력량이고요. 1.287기가와트시라는 엄청난 전기가 소모가 되는데 문제는 챗 GPT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고요. 이미 상용화가 되면서 엄청난 전기를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사용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십억 건 이상의 질문이 쏟아지면서 막대한 양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전력을 사용할지는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고요. 엄청나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미래 핵심 산업 대부분이 전력 사용량이 높은 만큼 에너지 확보를 위한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이슈가 바로 샘 올트먼에 대한 이슈입니다. 샘 올트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챗 GPT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죠. 샘 올트먼이 투자한 소형 모듈 원자 개발사가 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오클로가 우회 성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오클로는 뭐 하는 기업이냐? 차세대 SMR 개발하는 회사로 건설한 뒤 자체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챗 GPT도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현재 시장은 판단하고 있고요. 올트먼은 AI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핵 분열과 핵 융합을 포함해서 원자력 발전은 필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에너지 사용량을 값싼 가격으로 충족되는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에너지에 대한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든 에너지에 대한 발전 단가를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시도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 바로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하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종목은 우진입니다. 우진은 산업용 계측기 제어 설비 그리고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계측기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 대형 원전에 원자로에 투입되는 4개의 핵심 계측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원전에 대한 해체, SMR에 대한 핵심 부품의 기술 개발 참여로 추후 나올 수 있는 사업 다각화가 준비되어 있는 안정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우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바닥에서 거래 대금이 한번 터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은 한국전력공사 계열의 발전소 그리고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설계 사업의 경우에는 국내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로 개통 설계와 원전 종합 설계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지금부터 빠질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을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원전 관련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밖에도 아까 말했던 2차 전지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집, 난 요것도 다운로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업로드하고 있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에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총정리집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미리 뽑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단기간에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종목 선별만 하고 종료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께 그에 따른 뉴스 이슈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함께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핵심 이슈, 왜 주목받았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시기 편하도록 제가 직접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용 방법은 또 이용하실 때 뭐 010 땡땡땡 전화번호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개인정보 유출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전혀 적으실 필요 없고요.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죠. 여기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 되시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있습니다. 100% 무료 설치고요. 설치 후에 여러분들 개인정보, 전화번호 전혀 적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로그인까지 되셨으면은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공지사항 세 번째에 있는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 정리를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해당 리포트 밑에 있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평생 연구 소장 가능하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매일매일 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는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장 시작 30분 전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업로드 해드리는 이러한 급등 장전 급등 뉴스, 그리고 시장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이 나왔는지 여러분들께 그 이유와 그에 따른 관련주들까지 업로드 해드리는 급등주 분석까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평생 무료로 이용될 예정이니까 꼭 시간 내셔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반기에 높은 수익이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